두 남자의 50년 우정의 마지막. 지금 시작합니다. 1987년 봄, 대학 캠퍼스의 낡은 벤치에서 두 남자가 처음 만났다. 한 명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이진우였고, 다른 한 명은 기계공학을 공부하던 박성호였다. 우연히 같은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시작된 인연은 곧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미래를 꿈꾸고 때로는 밤새 토론을 벌이며 청춘을 불태웠다. 졸업을 앞둔 어느 겨울날 진우가 성호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사업하면 어떨까? 자네는 기술이 있고 나는 경영을 할 수 있잖아.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는 평생 친구니까 지분은 50대 50으로 가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그런 거 없이. 진우는 성호의 손을 힘껏 잡았다. 당연하지. 우리는 형제나 다름없잖아. 1990년 초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어 회사를 설립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다. 자금도 부족했고 인력도 없었다. 진우는 영업을 뛰며 거래처를 찾아다녔고 성우는 밤낮 없이 제품 개발에 매달렸다. 그들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미래를 그렸다. 10년만 버티면 우리도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진우의 말에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좋아. 우리가 함께라면 말이야.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다. 처음에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어느새 50명, 100명으로 불어났다. 매출도 늘어났고 사무실도 넓어졌다. 두 사람은 여전히 형제처럼 지냈다.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족처럼 지냈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함께했다. 2000년대 들어 회사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IT 붐과 함께 그들이 만든 제품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직원 수는 300명을 넘어섰고 본사 건물도 새로 지었다. 성우는 여전히 기술 개발에 집중했고 진우는 경영 전반을 책임졌다. 둘의 역할 분담은 완벽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른다. 2010년 55세가 된 성우는 어느 날 진우를 찾아왔다. 자네,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30년 넘게 달려왔잖아.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충분해. 자네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현장에서 물러나도 회사는 잘 돌아갈 거야. 나는 고문으로만 남을게. 이름만 빌려주는 거지. 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자네 뜻이 그렇다면 존중할게. 대신 월급과 연말 성과금은 계속 받는 거로 하자.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니까. 성우는 고마워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역시 자네야. 평생 친구니까 이런 배려를 해주는 거지. 그렇게 성우는 일선에서 물러났다. 처음에는 가끔 회사에 들러 후배들을 격려하고 진우와 저녁을 먹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문은 뜸해졌다.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작은 온실을 만들어 정성껏 가꿨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연말에 들어오는 성과금을 보며 그는 만족했다. 진우가 회사를 잘 키우고 있구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그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자신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고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회사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등기부에서 그의 이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서류들이 만들어지고 서명들이 모아지고 있었다. 성우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친구를 믿었고 함께 만든 회사를 믿었다. 그가 세운 꿈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2025년 70세가 된 성우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큰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세 남매가 거실에 둘러앉았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성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친구 진우와 함께 세운 회사, 알고 있지? 그 회사가 이제 꽤 커졌어. 내 지분이 50%인데 이걸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아버지, 정말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평생 일군 것인데 당연히 너희 것이 되어야지. 다음 주에 회사 가서 진우한테 얘기하고 지분 이전 절차를 밟을 거야.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그런데 박 사장님이 동의하실까요? 성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50년 친구야. 처음부터 반반으로 시작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 다음 주 성우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를 찾았다. 본관 건물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웅장했다. 로비에는 각종 수상 내역과 회사 연역이 전시되어 있었다. 1990년 설립, 공동 창업자 박성호, 이진우라는 문구를 보며 그는 뿌듯함을 느꼈다. 여전히 내 이름이 있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사장실로 향했다. 비서가 그를 안내했다. 박 고문님,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장실 문을 열자 진우가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도 이제 70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다. 오랜만이네, 성우. 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성우는 어색함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자네, 오늘 내가 온 이유는 말이야.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진우가 끼어들었다. 지분 이야기하러 왔지? 성우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나? 진우는 냉소를 띠며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뭔가? 성우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회사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는 주주 명단을 찾아 눈으로 훑었다. 이진우 100%. 그 밑에는 다른 이름들이 있었지만 박성호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게 뭔가, 왜 내 이름이 없지?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자네 지분은 이미 없어. 몇 년 전에 다 정리됐어. 성우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50대 50으로 시작했잖아. 내가 언제 지분을 넘겼다고.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자네가 직접 서명했어. 기억 안 나나? 회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자네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결국 다 넘어간 거야. 성우는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 진우는 냉정하게 파일을 하나 더 꺼냈다. 여기다 있어. 자네 서명, 인감증명서, 전부 다.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거야. 성우는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정말로 그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서류를 본 기억이 없었다. 이건 거짓이야. 내가 언제. 그는 소리쳤지만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네가 회사를 떠날 때 이미 동의했어.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지분도 정리하기로 한 거야. 대신 매달 월급 주고 성과금도 줬잖아. 성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월급? 성과금?
그게 내 지분 대신이었다는 말인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자네는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받았어. 15년 동안 말이야. 그게 다 자네 지분으로 지급한 거야. 성우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50년 친구. 우리 50년 친구였잖아. 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비즈니스와 우정은 별개야. 자네도 알 거 아냐? 이제 할 말 다 했으니 돌아가게. 나 바빠. 성우는 비틀거리며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눈물을 참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늙고 초라한 노인이 거기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이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얘기하마.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함께 꿈을 꾸던 시절, 라면을 끓여 먹던 사무실, 서로를 위해 밤을 새우던 날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50대 50? 우리 평생 친구니까.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사라지고 없었다. 서류 어디에도, 등기부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가 30년을 바쳐 세운 회사에서 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노트북에 저장해둔 오래된 사진들과 초창기 서류들을 들고 갔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침착한 여성이었다. 박 선생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990년 회사 설립부터 2010년 은퇴까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회사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서명했다는 서류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우는 가방에서 진우가 보여준 서류 사본을 꺼냈다.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검토했다. 이 서류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분이 이전됐네요. 매번 회사가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 선생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결국 채권자에게 넘어갔다가 이진우 대표가 다시 매입하는 형식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성우가 물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선생님 지분으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선생님께 월급과 성과금을 지급한 거예요. 결국 선생님이 받은 돈은 선생님 지분을 담보로 빌린 돈이었던 셈이죠. 성우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럼 내가 나한테 월급을 준 거였단 말인가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 모든 과정을 알고 동의했느냐는 거예요. 이 서류들에 정말 선생님이 서명한 게 맞나요? 성우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서명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언제, 왜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이게 내 서명인 것 같긴 한데 언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일단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우는 희망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50년 친구를 고소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명백한 배신이니까요. 며칠 후 성우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진우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진우는 경찰 조사에 응했고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조사실에서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박성호 씨와는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회사를 함께 세웠고 그분이 은퇴하실 때 지분 정리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경찰이 물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속였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속인 게 아닙니다.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었고 성우도 동의했습니다. 그때 진우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이것이 증거자료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성우의 서명이 담긴 각종 계약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놀랍게도 영상 녹화 파일과 음성 녹음 파일까지 있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물었다. 변호사가 답했다. 피해자라는 분이 직접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영상과 음성입니다. 당시 변호사 입회하에 녹화하고 녹음한 자료입니다. 경찰은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성우가 나타났다. 2012년경으로 보이는 영상이었다. 그는 진우와 마주 앉아 있었고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 넘기는 거니까 관리 잘하고 금액도 잘 맞춰줘야 해. 하하. 그는 웃고 있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경찰은 영상을 멈추고 물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설명했다. 피해자 박성호 씨가 자신의 지분을 피의자에게 양도하며 회사 관리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금액을 잘 맞춰달라는 것은 본인이 받을 월급과 성과금을 제때 지급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성우는 이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나는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 속 자신을 보는 순간 성우는 말을 잃었다. 분명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다. 언제 찍은 건가요? 경찰이 답했다. 2012년 5월입니다. 법무법인 대형에서 촬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우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니에요. 나는 지분을 넘긴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며칠 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무혐의 처분입니다. 피의자 이진우 씨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피해자 박성호 씨의 동의 하에 지분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상과 음성 자료 그리고 각종 서명이 이를 증명합니다. 성우는 무너졌다. 이럴 수가. 50년 친구가 나를. 그는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가 따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분명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영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성우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아이들이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지분을 넘긴다고?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는 2012년 무렵의 일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때는 은퇴한 지 2년쯤 됐을 때였다.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였고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있었다. 특히 다육이 키우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는 온실을 만들어 수십 종의 다육식물을 키웠다. 어느 날 그가 온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12년 봄 그는 진우를 집으로 초대했었다. 온실을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이것 봐. 이 다육이들 내가 3년 동안 키운 거야. 성우는 신이 나서 하나하나 설명했다. 진우는 관심 없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예쁘네. 근데 자네 이거 관리하려면 손이 많이 가겠는데? 성우가 웃으며 답했다. 그럼 매일 물 주고 햇빛도 조절해야 해. 근데 다음 달에 가족들이랑 제주도에 한 달 동안 있을 건데 그동안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야. 진우가 물었다. 그럼 누가 돌봐줄 사람 있나?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자네가 좀 돌봐줄 수 있나? 어차피 우리 집 근처 지나다니잖아. 진우는 난색을 표했다. 나는 식물 키우는 거 잘 몰라서. 성우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어렵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물 주면 돼. 내가 자세히 적어줄게. 그때 성우는 진우를 온실로 데리고 가서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 녀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녀석들은 열흘에 한 번.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것만 따라하면 돼. 다 넘기는 거니까 관리 잘하고 금액도 잘 맞춰줘야 해. 하하. 마지막 말은 농담이었다. 금액이란 물의 양을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그는 웃으며 친구에게 부탁했고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잘 돌봐줄게. 성우는 벌떡 일어났다. 맞아. 그때였어. 다육이 얘기했을 때.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영상 속 그 대화는 지분 이야기가 아니었다. 다육식물을 맡기며 한 말이었다. 다 넘기는 거니까는 다육이들을 다 맡긴다는 뜻이었고 금액도 잘 맞춰줘야 해는 물의 양을 조절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대화를 녹음하고 앞뒤 맥락을 자르고 마치 지분 양도에 대한 대화처럼 편집한 것이었다. 성우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기억났어요. 그 녹음은 다육이 얘기였어요. 변호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다육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는 흥분해서 설명했다. 내가 키우던 다육식물을 진우한테 맡길 때 한 말이에요. 지분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자식이 녹음을 편집한 거예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원본 녹음 파일이 편집됐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성우는 주저앉았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재판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영상도 있고 서명도 있고. 성우는 그날부터 밤낮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2012년 제주도 여행 기록, 항공권, 숙소 예약 확인서를 찾았다. 그리고 온실 사진들도 찾았다. 날짜가 찍힌 사진들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가져갔다. 보세요. 이게 증거예요. 이날 내가 진우에게 다육이를 맡겼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검토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상대방은 그래서요? 다육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분 얘기도 한 거 아니냐고 주장할 겁니다. 성우는 절망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분명히.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판사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피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성우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심도 패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상고하셔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비용만 더 들어갈 겁니다. 성우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다. 70대 노인의 어깨가 축 처졌다. 50년 친구가, 함께 꿈을 꾸던 동료가, 형제 같았던 동반자가 자신을 철저히 배신한 것이다. 그것도 교묘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성우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다.
마침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진우였다.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고 있었다. 이진우 회장님, 귀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신뢰입니다. 우리 회사는 창업 때부터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직원들을 신뢰하고 파트너들을 신뢰하고 고객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35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건물들이 비쳤다. 본사와 7개의 계열사 건물들. 자막이 떴다. 매출 5천억 원, 직원 1,200명, 8개 계열사 보유. 성우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신뢰.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진우는 계속 말했다. 제 오랜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였던 분이 항상 말씀하셨죠. 신뢰가 없으면 회사도 없다고.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성우는 눈물이 흘렀다. 화면 속 진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회장 배지를 달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친구를 배신한 적이 없는 것처럼. 성우는 TV를 껐다.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회사도 없다.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쓰러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에 힘이 없었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버지, 병원 가야겠어요. 큰아들이 말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그의 말이 어눌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다. 딸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소리쳤다. 오빠, 아버지 얼굴이 이상해요. 한쪽이 처져 있어요. 그들은 급히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성우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CT를 찍었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뇌출혈입니다. 뇌에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심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동의서에 서명했고 성우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6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그는 살아났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반신불수가 된 것이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는 입을 움직였지만 온전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재활치료가 시작됐다. 성우는 휠체어에 앉아 물리치료를 받았다. 치료사가 그의 팔을 움직이며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성우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30대의 친구와 함께 세운 작은 회사. 밤새 일하며 키워낸 사업.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던 약속. 그 모든 것이 이제 남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것도 자신을 배신한 친구의 것으로. 몇 달이 지났다. 성우는 조금씩 회복했지만 여전히 말이 어눌했고 오른쪽 몸은 마비된 채였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왔다. 아버지, TV 보시겠어요? 그녀는 리모컨을 건넸다. 성우는 왼손으로 리모컨을 받아 채널을 돌렸다. 그때 뉴스 화면에 또다시 진우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대규모 행사장이었다. 제35회 중소기업인 대회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진우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고 있었다. 올해의 경영인상이라는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사회자가 물었다.
이진우 회장님,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해온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35년 전 저는 한 친구와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그분이 심어준 신뢰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회사의 뿌리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진우는 계속 말했다. 신뢰, 정직, 성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췄다. 직원들이 열렬히 박수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진우의 가족들도 보였다. 부인과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성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왼손이 떨렸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아버지. 딸이 놀라 달려왔다. 성우는 입을 움직였다. 신뢰. 그 단어를 겨우 발음했다. 딸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하지만 성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화면 속 진우를 바라봤다. 화려한 조명 아래 트로피를 든 친구의 모습을. 35년 전 함께 꿈을 꾸던 그 친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랐다. 며칠 후 성우는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막내 아들이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형, 이거 봐. 진우 회장 회사가 또 계열사 하나 인수했대. 이제 9개 계열사래.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회사였는데. 아버지 지분이 있었으면.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야. 그는 어렵게 말했다. 네. 잘못. 이야. 딸이 물었다. 아버지 잘못이 뭐예요? 아버지는 친구를 믿으셨잖아요. 성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게 잘못. 믿었어. 가족들은 침묵했다. 그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른쪽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어눌했지만 그의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지난 50년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난 날, 함께 사업을 시작하던 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던 날들, 성공을 축하하며 술을 마시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진우에게는 단지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친구가 아니라 이용할 대상, 동반자가 아니라 제거할 장애물. 성우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평생 친구니까 50대 50으로 가자. 신뢰가 없으면 회사도 없다. 그분이 심어준 신뢰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회사의 뿌리입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성우는 재활치료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이진우 회장이 이끄는 대형 그룹이 올해 매출 6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0년 작은 제조업체로 시작해 35년 만에 9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대형 그룹은. 성우는 화면을 끌 수 없었다. 왼손으로 리모컨을 잡았지만 힘이 없었다. 화면 속에서 진우가 또다시 인터뷰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다.
진우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했다. 우리는 2030년까지 1조 원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건강한 기업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신뢰와 정직으로 만든 기업이니까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 아냐. 그는 화면 속 진우를 바라봤다. 웃고 있는 그 얼굴을,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을, 신뢰를 말하는 그 입을. 성우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신뢰라. 그 말. 이제는 너무 아파. 그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에도 해가 지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우정도, 함께 꾼 꿈도, 약속했던 미래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반신불수의 몸과 배신의 기억과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뿐이었다. 화면 속에서 진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8개 계열사, 아니, 이제는 9개. 직원 1200명. 매출 6천억 원. 그 모든 것의 절반은 성우의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등기부에도, 홈페이지에도, 회사 연역에도. 마치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우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30대의 자신을 보았다. 젊고 희망에 찬 얼굴로 친구와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 평생 친구니까. 그 약속은 이제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성우 할아버지가 친구에게 속고 배신당한 건 친구를 철석같이 믿은 성우 할아버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믿고 있는 친구를 배신한 진우 할아버지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